늦은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가족분들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잊고 살았다. 전화 한 통, 안부 한 마디도 미루기 바빴던 아버지. 그저 고향에 계신 무뚝뚝한 노인이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곧 나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퇴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날 바로 내려왔다. 병실 문을 열자 그토록 강하던 아버지가 너무 작아져 있었다. 손등에는 주사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몸 전체가 흔들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그냥 눈동자만 천천히 나를 따라왔다. 그 순간 미안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왜 이제야 왔을까?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던 세월이 떠올랐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줄 몰랐다. 그날 밤 아버지 곁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굳고 거칠던 손. 그 손이 한때 나를 업고 논두렁을 걸었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2달 아버지 옆에만 있자. 그게 아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며칠이 지났다.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었다. 눈도 자주 감으셨다. 의사 말로는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의식이 또렷하지 않은 시간도 많았다. 그런데 그날 문득 생각이 났다. 아버지가 예전엔 참 단 것을 좋아하셨다. 특히 여름이면 냉장고에서 황도를 꺼내 밥숟갈로 떠먹으며 이게 제일 맛있다 하시던 그 모습. 마트에서 황도 캔을 하나 사왔다. 그리고 몰래 병실 문을 닫았다. 아버지, 이거 드셔도 돼요. 의사한테는 비밀이에요. 숟가락으로 한 숟갈 떠서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다. 처음엔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다. 그 작은 미소 하나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 몰래 황도, 막걸리, 사이다, 달달한 커피를 병실에 드렸다. 조금이라도 입에 넣으시면 맛있지? 하고 웃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게 고마움의 표시인지 그저 기억의 파편인지 몰랐지만 나는 그 미소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의사는 말렸다. 지금 상태면 통증이 극심할 텐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이상합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계신다는 걸. 그렇게라도 아버지의 마지막이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렀다. 나는 병실에서 세수를 하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엔 아버지 옆에서 잤다. 아버지는 여전히 한마디 말이 없었다. 가끔 눈을 뜨실 때면 나를 똑바로 보셨다. 그 눈빛에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목에 걸린 산소관 때문에 그 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다. 나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온몸이 저릿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손을 잡아들이면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의사는 다시 말했다. 지금 상태면 통증이 극심할 겁니다. 그런데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평생 참고 묵묵히 살아오신 분이었다. 가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한 번도 남 탓 안 하셨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아, 이분이 평생 이렇게 살았구나. 자식들 먹이려 허리 휘게 일하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그 이유를. 밤에 혼자 화장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저는 왜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걸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은 동생의 결혼식이었다. 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그날만 기다리셨다. 내가 휠체어 타고라도 가야지.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병원의 허락을 받고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가기로 했다. 양복도 준비해뒀다. 단추가 달아있던 낡은 양복, 그 옷을 꼭 입고 싶다고 하셨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새벽 아버지의 몸이 갑자기 식었다. 손이 차가워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조금만 버텨요. 간호사를 불렀지만 그분은 고개를 저었다. 됐다. 나는 여기 있을게. 그게 마지막이었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이 흐릿했다. 축가도 웃음소리도 모두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식이 끝나자마자 동생이 달려왔다. 하얀 웨딩 드레스가 병실 문 앞에서 멈췄다. 아빠, 나 왔어요. 그 목소리에 아버지가 눈을 떴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아빠, 저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말에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동생은 눈물로 드레스를 적시며 절을 했다. 그 순간 병실 안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조용했다. 나와 어머니, 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딸의 사진을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엔 이제 다 됐다는 안도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그 눈빛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지셨다. 그날 새벽 3시 병실은 고요했다. 기계의 삐 소리만 들려왔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들아.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째 말을 못 하시던 아버지였다.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나는 다급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의 눈빛은 또렷했다. 정신이 맑았다.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한 사람처럼. 아빠 때문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이제는 가족 위해 희생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엄마 외롭게 하지 마라. 세 마디. 그 말이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왔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다. 아버지, 왜 이제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 마치 모든 걸 다 말한 사람처럼, 이제 남은 일은 떠나는 일뿐인 것처럼. 나는 그 새벽 이후로 매일 그 세 마디를 되뇌며 살았다. 미안하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라. 엄마 외롭게 하지 마라. 그 세 문장은 이제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버렸다. 그날 오후 늦게 아버지는 점점 숨이 가빠지셨다.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덜하지 않았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온몸이 경직됐다. 아들아, 나 좀 빨리 죽여줘. 너무 아파. 그 말이 내 귀에 박혔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텨요. 부탁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하루 종일 반복하셨다. 아들아, 아빠 좀 빨리.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울었다. 어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고 간호사도 눈물을 훔쳤다. 밤 8시경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후후후. 3번 깊게 내쉬셨다. 그리고 조용히 멈추셨다. 모니터에 선이 일자로 변했다. 삐. 그 소리가 너무 길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아프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하얗게 빛났다. 흰 국화꽃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와 절을 하고 조용히 나갔다. 참 좋은 분이셨죠. 평생 가족 위에 사신 분이었어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아버지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하지만 발인 날 영정사진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그 웃음. 아버지, 이제야 웃네요.
장내 행렬이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버지의 관이 내려질 때 나는 손에 있던 국화꽃을 꽉 쥐었다. 이제 보내드려야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백 번 울렸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 붙잡고 있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시간은 참 빠르다. 아이들은 다 자랐고 나도 이제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졌다. 가끔은 내 목소리나 표정에서 아버지가 보일 때가 있다. 참 닮았네. 아내가 그럴 때마다 웃는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나는 여전히 그날의 병실을 떠올린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햇살, 황도 한 숟갈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 세 마디. 그때처럼 지금도 나는 아버지 산소 앞에 황도 한 캔과 막걸리 한 병, 사이다 한 병을 놓는다. 아버지,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젠 조금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면 바람이 스쳐간다. 산등성이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들아, 이제 괜찮다. 정말 수고했다. 나는 그 말이 들렸다고 믿는다. 왜냐면 그날의 바람이 너무 따뜻했으니까.